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정보로 한국을 알리는 청소년들의 울림과 위폼에 대해 강의할 반크 연구원 권소영입니다. 먼저 울림과 위폼은 반크가 만든 플랫폼으로 여러분의 고민과 발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한 번쯤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느껴봤을 법한 아주 작은 발견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비슷한 것들을 발견하고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여러분들께 3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지금 스마트폰 이모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본 기모노, 인도 사리, 그리고 서양의 양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복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차를 타고 여행하실 때 안내 방송 들어보셨죠? 잠시 후 안동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입니다. 안동이 유교 문화의 고장인지 하회마을에 있는 곳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요즘 AI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AI에게 독도가 누구 땅이냐고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답변은 바로 한국과 일본이 분쟁 중인 지역이라고 답합니다. 자, 이 3가지를 그냥 무심코 지나치고 계셨죠? 사실 이건 사소한 불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작은 불편함들을 그냥 넘기면 잘못된 정보는 전 세계로 그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지 않고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바로 울림입니다. 울림은 반크가 만든 국가 정책 제안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역사, 문화, 관광, 외교 분야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제보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결 방법까지 함께 제안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지금까지 4,000명이 넘는 직접적인 활동가가 있었고 2만 명이 넘는 적극 지지자, 그리고 14만 명이 넘는 국민이 함께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단순한 온라인 청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교육부, 문체부, 재외동포청, 국가유산청, 국립중앙박물관 등 기관들과 실제 민간 협력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제안이 진짜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제안들이 올라왔는지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복 이모티콘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해당 청원을 작성해 주신 분께서는 어느 날 스마트폰 이모지를 살펴보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매일 쓰는 이모지에 바로 한국 한복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해당 청원을 작성해 주신 분께서는 한복이 없어서 아쉽다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울림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내 기업인 삼성이 먼저 자사 갤럭시 키보드에 한복 이모지를 넣어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모지를 관리하는 국제 표준 기구인 유니코드 컨소시엄에 디자인 시안과 근거를 첨부해 정식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 역시 운영체제의 기본 이모지로 한복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로 검색하지 않아도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한복이 매일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한 기업의 변화가 경쟁사로 번지는 도미노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역 문화를 전하는 기차역 안내 방송입니다. 현재 기차역 안내 방송은 역 이름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잠시 후 안동역에 도착합니다. 이게 바로 전부입니다. 매년 수억 명, 심지어 외국인도 이용하는 기차에서 그 큰 접점이 그냥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을 작성해 주신 분께서 제안한 실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키워드를 딱 한 문장만 덧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판소리와 춘향전의 고장 남원입니다. 천년 신라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레일과 지자체, 국가유산청이 협업해 역별 표준 안내 멘트를 제작하고 검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미 남도 해양열차가 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증된 모델을 KTX와 일반 열차로 전국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기차를 타는 모든 사람이 그 지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전국 무형유산의 날 제정입니다.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막연하고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판소리, 줄타기, 김장, 한지 만들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름은 들어봤어도 우리가 직접 보거나 만져볼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을 잇는 전승자분들께서도 이제 점점 고령화되며 미래 세대와의 접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청원을 작성해 주신 분께서는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날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실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전국의 무형유산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그래서 줄타기, 판소리 공연도 보고 김장, 한지, 모시짜기를 직접 체험하고 장인이 시연하는 걸 눈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전국 주요 도시를 순환하며 개최하고 그 지역의 특색 있는 무형유산을 메인 테마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매년 같은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여 지속성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제안 사례 3개를 보여드렸는데 이건 울림에 올라온 수백 건의 정책 제안 그리고 문제 제기 중 단 3개일 뿐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AI 관련 제보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독도 동해 표기 오류가 47건, 문화유산 이미지 왜곡이 39건, 한복 태극기 오류가 22건, 한복, 한국지도, 영토 오류가 9건, 전통문화 왜곡이 7건, 합치면 124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124건을 다 전문가가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심지어 해외 교포도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AI를 쓰다가 발견해서 울림에 제보한 것인데요. 즉, 누구나 발견할 수 있고 누구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보하고 제안하면 진짜 바뀌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바뀝니다. 울림에서 제기한 목소리가 실제 시정으로 이어진 사례를 우리는 마돌림이라고 부릅니다. 메아리처럼 답이 돌아온다는 뜻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드라마 역사 왜곡, 그리고 삼성 날씨앱 오류를 시정한 사례입니다. 먼저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역사 왜곡을 시정한 사례입니다. 드라마의 왕 즉위식 장면에서 왕이 천세를 외치는 장면이 송출되었는데요. 그런데 천세는 중국 황제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한국과 같이 독립국의 왕이라면 만세를 외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명백한 역사 오류인데 문제는 해당 장면이 글로벌 OTT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무려 10개 언어 자막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크에서는 울림을 통해 이 장면의 오류를 발견하고 천세와 만세의 용례를 역사적으로 검증한 뒤 시정 요청서를 작성해 디즈니 측에 전달했고 해당 오류는 바로 시정되었습니다. 시민의 감시가 글로벌 콘텐츠 속 역사 왜곡을 실제로 바로잡은 사례였습니다. 다음은 삼성 갤럭시 날씨 앱입니다. 갤럭시 폰의 기본 날씨 앱에서 독도를 검색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경상북도라고 뜨는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독도가 마치 북한 영토인 것처럼 표기된 것인데요. 전 세계 수억 명이 매일 쓰는 기본 앱에서 나타난 해당 오류를 우리는 직접 발견해서 증빙을 확보하고 오류 경위와 정확한 표기인 대한민국 경상북도를 정리해 삼성과 날씨정보 제공사 양쪽에 시정 서한을 발송했고 해당 표기 오류는 시정될 수 있었습니다. 수억 명이 쓰는 앱의 영토 표기 오류에 시민이 직접 대응해 바로잡은 사례였습니다. 지금까지 울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문화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한국 안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 잘못 퍼지게 되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반크는 이 목소리를 국내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세계로 확장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개할 위폼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위폼은 울림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울림이 국내 정책 제안 플랫폼이라면 위폼은 국제의제 참여 플랫폼입니다. 위폼에서는 전 세계 시민이 서명으로 참여하는 국제 청원을 발의하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다국어 글로벌 캠페인을 펼치고 지구촌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설 수 있습니다. 외신을 통하지 않아도 유명인이 나서지 않아도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가 곧바로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위폼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위폼에서 역시 앞서 살펴본 울림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글로벌 청원을 직접 작성하고 또 제안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위폼에 올라온 해당 사례가 실제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크로우 미술관 일본의 표기 시정 사례입니다.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크로우 아시아 미술관은 미국 10대 미술관 중 하나로 뽑히는 권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해당 미술관에 반크 연구원이 방문해서 전시 지도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가 일본의 시 오브 재팬이라고만 표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보는 공공 전시에서 잘못된 지명이 사실처럼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폼을 통해 미술관에 공식 시정 서한을 보냈는데요. 단순히 틀렸으니 고쳐달라가 아니라 일본에서 명칭이 일제강점기에 일본 주도로 국제사회에 등록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국제수로기구와 유엔 역시 두 나라가 공유하는 지명은 병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국제 기준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가 공식 회신을 보냈는데 첫째, 문제의 지도를 즉시 철거했고 둘째, 앞으로 동해, 이스시 표기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고 셋째, 외부 큐레이터와 협업할 때 지명 표기를 반드시 검토하는 내부 지침까지 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 한 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미술관의 제도 자체를 바꾼 사례였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편견까지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아프리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또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난한 나라, 원조가 필요한 대륙, 분쟁 지역, 대부분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사실 54개국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대륙이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젊은 인구,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 풍부한 자원, 이런 진짜 모습은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폼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부가 공식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개정 교과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아프리카의 다채로운 모습들이 모두 반영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번 사례는 한국 문화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를 향한 우리 자신의 편견까지 함께 바로잡는 사례였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린 울림과 위폼 활동, 그리고 사례들은 전부 특별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인데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해볼 수 있습니다. AI에 한 곡에 대해 물어보고 답변을 확인하고 또 오류가 발견된다면 울림, 그리고 위폼에 제보해 주세요. 이러한 일상 속 여러분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